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유치권 물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복잡하고 위험해서 피해야 할 골칫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은요, 이 법적 위험을 엄청난 고수익으로 확 바꾸는 아주 강력한 투자 전략을 파헤쳐 볼 겁니다. 남들이 보는 위험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피해야 할 함정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딱 나오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치권을 그냥 복잡한 법적 리스크라고만 보고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치권자가 오히려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낙찰자인 우리에게 돈을 빚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적발상인데 어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부터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보존까지예요. 그냥 문 잠그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죠. 하지만 화면 오른쪽처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새들어줘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사용을 해서 이익을 챙긴다? 이건 권리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때 등장하는 법률 원칙이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히든카드 같은 거죠. 유치권자가 법적인 권리도 없이 부동산을 써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원래 주인, 즉 낙찰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와닿게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한 달에 월세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1년 동안 공짜로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1년치 월세, 그러니까 1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200만 원이 그냥 받아낼 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말 막강한 카드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강력한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첫째, 현장에 가서 샅샅이 조사하고, 둘째, 받아낼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셋째,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현장 조사. 이게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서류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직접 가봐야 돼요. 가서 유치권자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든 주차장으로 쓰든 아니면 아예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든 뭔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해답은 결국 현장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대충 감으로 이 정도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유치권자가 챙긴 부당이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주변 부동산 시세를 싹 조사해서 만약 제대로 임대를 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지 그 차임을 아주 객관적인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내 권리를 주장할 차례입니다. 계산까지 끝났으면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죠. 유치권자에게 내용 증명을 딱 보내서 당신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돌려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 내용 증명 하나로 공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이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냥 건물에 사는 것 자체는 큰 이익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이 완전히 우리 투자자들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면서 이익을 얻었으면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뱉어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로 숫자 3년. 이 3년이라는 숫자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3년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유치권이라는 게 결국 공사비 못 받았다는 빚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이 법적으로 힘을 갖는 기간, 이걸 법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게 딱 3년이라는 거죠. 만약 유치권자가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었다면 그 빚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됐을 수도 있어요.
빚 자체가 사라졌으니 유치권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판을 아예 새로 짜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제 협상의 판도를 완전히 180도 뒤집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은 유치권자가 달라고 하는 공사대금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 손에는 오른쪽 막대, 즉 우리가 받아내야 할 부당이득금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채권을 서로 까는 거죠. 이걸 법률 용어로는 상계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유치권자의 주장을 확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0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는 매수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내 돈 갚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힘의 추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남들이 다 피하는 위험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또 다른 위험들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반짝이는 기회가 숨어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투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